안녕하십니까. 이것만 알면 수능영어 1등급 문제풀이 비법 시간입니다. 오늘은 유형 두 번째로서 밑줄 빈칸 추론에 관해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줄 빈칸 추론 문제는 주제문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문 완성이라든지 아니면은 주제문의 사례를 완성시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밑줄과 빈칸 추론은 같은 방식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밑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어떤 의미인지를 찾는 거기 때문에 빈칸하고 똑같죠. 모르는 거나 똑같습니다. 없는 거나 똑같아요. 그래서 이 밑줄 빈칸 추론 문제는 푸는 방식이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밑줄 또는 빈칸의 문장의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약간 달라지는데 그것에 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장의 위치는 자, 첫 번째 중간에 있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첫 문장에 있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 문장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은 밑줄 빈칸 문장의 위치에 따른 해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문장을 읽을 때는 항상 무엇에 관한 것인지, 그 다음에 긍정 부정에 관한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꼭 확인을 하고 그리고 문제를 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중간에 있는 경우 보기의 각 항을 밑줄 빈칸이 있는 문장 바로 윗문장과 비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빈칸에 있는 문장이라고 하면, 빈칸이 있는 문장이라고 하면 바로 윗문장을 읽고, 바로 윗문장 요걸 읽고 보기하고, 이게 보기라면 보기하고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기에 있는 표현들이 있는지, 이 내용들이 있는지 비교하는 겁니다. 역대입을 하는 겁니다. 전 시간에 그 주제 문제 풀 때 알려드린 대로 그렇게 풀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기의 각 항을 밑줄 빈칸이 있는 문장의 바로 다음 문장과 비교합니다. 자, 여기서 답을 못 찾았다. 그러면 그 다음에 있는 요 바로 뒤에 문장, 바로 다음 문장이죠. 그 문장을 읽어가면서 거기에 있는 키워드와 보기에 있는 키워드 서로 이렇게 비교를 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자, 그런데도 답이 안 나올 경우에는 결국에는 요 주제문을 찾아서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밑줄 빈칸 문제는 결국에 주제문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자, 첫 문장에 있는 경우입니다. 자, 맨 처음 문장에 밑줄이나 빈칸이 있으면 그 다음 줄을 읽고 보기하고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도 없으면, 자,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위에 읽을 게 있었는데 없잖아요. 그러면 맨 끝으로 가는 겁니다. 맨 끝 문장으로 가서 이것과 보기를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도 없으면 그때는 바로 이제 주제문을 찾아서 또 비교를 해야 되는 거죠. 결국에는 그 읽어야 될 문장을 읽었는데 안 나온다, 그러면 주제문을 찾는 겁니다. 자, 원리는 아까 중간에 있는 경우죠. 밑줄이나 빈칸이 중간에 있는 경우, 그 위에 또는 바로 아래, 요 주변에 있는 겁니다. 이 답이. 근데 없으면 이제 주제를 찾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에 있는 경우, 자, 밑줄 빈칸이 맨 마지막에 있어요. 그럼 위에 읽을 거 있죠. 밑에는 없지만. 그러면 일단 바로 위에 문장을 읽는 겁니다. 그래서 비교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없다. 그러면 이제 밑에 없으니까 어디로 갑니까? 맨 첫 줄로 가는 거죠. 그래서 보기하고 또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도 없으면 결국에는
주제문을 찾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자, 모든 빈칸 문장이 이렇게 있으면 그 바로 위에 문장, 그 다음에 아래 문장 읽고, 그래도 답이 없으면 주제를 찾는 것인데, 첫 문장에 빈칸이 있을 경우는 위에 읽을 게 없으니까 밑에 줄은 읽고, 그럼 밑에 줄을 읽고 그 다음 맨 마지막으로 가고, 그 다음에 주제 찾는 거고, 그 다음에 자, 맨 마지막에 빈칸이 있다 그러면 밑에는 없지만 위에는 있잖아요. 그럼 위에 읽고 그 다음에 뒤에 읽어야 될 문장이 없으니까 첫 문장으로 가고 그 다음에 중간, 그래도 이제 이걸 읽고 그 다음에 주제, 이렇게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리는 간단한데 지금 이렇게 말로 설명드리니까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 올해 수능 예문을 수능 문제를 통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번 하시다 보면 굉장히 간단한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전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빈칸 문제는 사실 주제 문제보다 훨씬 더 쉽습니다. 풀기가. 답이 더 정확하게 빨리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 그 다음에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절대 이 빈칸이나 그 다음에 이 밑줄 문제를 포기하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 반드시 이 방법으로 풀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빈칸 문제 같은 경우 아주 쉽게 답을 찾아서 뭐 예를 들어서 3등급이었었는데 쉽게 1등급으로 올라갈 수 있고 그러한 어떤 좋은 방법이니까 꼭 숙지하셔서 본인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올해 봤던 수능 문제를 가지고 바로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수능 21번 문제입니다. 밑줄 친 refining ignorance. 이것이 가리키는 그 의미는 바로 뭐냐 이거죠. 자, 첫 줄에 지금 첫 줄에 밑줄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첫 줄에 빈칸이 있다는 거나 같죠. 자, 그러면 이 문장을 완성하라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바로 윗문장이 없으니까 윗문장을 읽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요 문장을 읽게 되는 거죠. 즉 어느 문장이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그래서 자, 이 문장을 읽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문장과 보기하고 이제 비교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보기를 보게 되면 자, looking beyond. 자, looking beyond what is known toward what is left unknown. 자, 알려진 것을 넘어서 이렇게 되죠. 이거 복합관계대명사거든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됩니다. 전치사고 여기까지죠. 그러니까 알려진 것을 넘어서, 자, looking toward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알려지지 않은 상태로 남겨진 것, 얘도 복합관계대명사예요. 것을 향해 본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 문장과 비교를 해볼까요? 과학자들, 특히 젊은, 여기서 once라고 하는 것은 대명사죠. 그러니까 과학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과학자들은 can get too obsessed with result. 자, 결과에 너무나 집착을 할 수가 있다. 자, 알려진 것을 넘어서 알려지지 않은 것. 관계가 있나요? 없죠. 그렇죠? 없어요. 그 다음에 자, 제공한다. 궁극적인 설명을, 어떤 설명이냐면 발견되어진, 그러니까 여기 현재 완료 수동태니까
현재까지 알려진 것, 얘도 복합관계대명사예요. 그것에 관해서, 그것에 관한 설명, 궁극적인 설명을 제공한다. 근데 이게 궁극적인 설명을 제공한다. 이게 어떻게 보면 결과는 되겠지만 설명을 제공하는 것, 이것도 아니죠. 자, 그러니까 이 표현들을 잘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분석한다, 존재하는 결과를, 그러니까 존재하는 지식을 객관적인 그러니까 사고방식으로서 객관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존재하는 또는 기존의 지식을 또는 알고 있는 것을 분석한다. 이 말도 아니죠. 자, 그 다음에 과학자들로 하여금 자, inspire to 그러면은 A로 하여금 요구하도록 고무하다, 자극하다, 그렇죠? 또는 권장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과학자들로 하여금 중요한 그러한 발견들을 공표하게 한다. 그 말도 없죠. 자, 제공한다. 그러니까 알려준다 이거죠. 학생들에게. 자, 새로운 분야의 과학을 또는 과학의 새로운 분야를 학생들에게 알려준다. 이것도 아니죠. 자,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야 될까요? 없어요, 여기에. 그러면 이제 끝으로 가야 되겠죠. 더군다나 이 주제문 볼 때 보면 끝에서부터 올라간다고 그랬죠. 그죠? 예, 끝에서부터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자, 그럼 끝에 보면 끝 문장이 어디냐면 불편하네요. 이게 카메라 다리가 바로 여기 있어가지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그죠? 예. 자, 그런데 끝에 보니까, 이 끝 문장에 보니까 또 realize. 자, 깨달았다. 이런 말이 있죠. 깨달았다. 자, 주제문 찾을 때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죠. 자, 그러면 요걸 보게 되면, 자, 몇 가지 방식으로. 근데 그것은, 자, 그것이 뭔지는, 자, 나중에 일단 찾아보기로 하고 바로 위에 있는 문장이니까 정말로 과학적 어떤 영혼, 정신에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this라고 하는 것은 뭐 앞에 있는 뭐 노벨상 이런 걸 얘기하나 봐요. 근데 그거 몰라도 됩니다. 일단은 알아야 할 때 꼭 찾아봐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일단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의 상을 갖다가 수여하는 그 인용문은, 그러니까 상을 그들의 상에 대한 그 인용문이죠. 예, 뭐 어떤 내용으로 상을 준다라는 그 어떤 상의 내용이겠죠. 표현하는 내용. 그것은 흔히 발견을 어떻게 기린다. 뭐에 대한 발견? Having opened the field up. 자, 어떠한 분야를 새롭게 이렇게 만드는 것. 다시 얘기하면 어떠한 분야를 시작하는 그러한 어떤 발견. 그리고 뭡니까? 어떤 바꾸는 거죠. 무엇을 바꿔요? 하나의 분야를. 그러니까 어떤 한 분야를 다시 새롭게 바꾸는 거. 또는 여기 지금 계속 PP가 오거든요. 이거 PP입니다. 여기 PP죠. 그러니까 PP1, PP2. 그러니까 having, 여기도 having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도 이제 PP3죠. 자, 취한다. 한 분야를 새롭고 예상치 못한, 기대되지 못한 방향으로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럼 이걸 또 이렇게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이런 표현이 있나? 자, 그러면 알려진 것을 뛰어넘어서 알려지지 않은 상태의 것을 향해 본다. 자, 이 말이 이 말하고 같지 않습니까? 그죠? 또 이 말하고도 같고, 그죠? 이거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자, 궁극적인 설명을 제공한다. 기존에 있었던 것을, 그거는 아니죠. 자, 여기 지금 한 분야를,
open up, 새롭게 여는 거예요. 새롭게. 새롭게 연다는 얘기는 아직은 알려지지 않은 거죠. 지금 여기 표현이 그대로 있잖아요. 요 표현이. 이렇게. 그죠? 자, 그 다음에 분석한다. 자, 기존의 지식을 객관적인 어떠한 뭡니까? 그 생각으로, 그쵸? 사고방식으로서, 예. 분석한다. 이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거 제공한다. 이거 뭐, 궁극적인 설명도 아니고. 그 다음에, 자, 과학자들로 하여금 중요한 발견을 공표하게 한다. 이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학생들에게 새로운 분야, 과학의 새로운 분야를 학생에게가 아니죠, 이건 또. 그죠? 내용은 이거 비슷한데, 이건 돼요. 그런데 학생에게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 표현 하나, 이 단어 하나하나를 여기다 집어넣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얘도 안 돼요. 얘가 아니라면, 자, 요게 빠진다면, 가능성이 있어요. 이것도 답이 돼요. 요게 없으면. 학생에게 제공하는 게 아니라 어떤 과학 분야에, 과학에 관련된 사람들,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거든요. 학생에게는 아니거든요. 국한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아니죠. 그래서 답은 1번.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주제문을 한번 찾아볼까요? 자, 주제문을 보면, 자, 접속사를 잘 보라고 그랬죠. 접속사를 보니까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있네요, 여기에. 여기 보이죠? 여기도 있지만 여기도 있네요. 그 body 있는데 여기 있으니까 이걸 봐야 되겠죠. 자, 새로운 질문이라는 것이 바로 이거죠. 그러면 이게 새로운 질문이 뭐와 관련되어 있느냐? 여기를 봐야 되거든요. 아, 여기죠, 여기. 위대한 과학자. 자, 근데 선구자죠. 이거는 이제 목적격 관계대명사죠. 우리가 존경하는 선구자인 위대한 과학자들은, 이게 삽입 문장입니다. 여기 삽입이에요. 삽입. 자, 결과에 어떤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고 다음 문장에 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다. 컨성은 걱정한다 이렇게 하지 말고 관심을 갖는다 이거죠. 자, 그러니까 결과라고 하는 것은 알려진 거예요. 그죠? 알려진 거예요. 이 결과는. 근데 자, 다음 문제 알려지지 않은 거죠. 이게 또 되잖아요. 그러니까 빈칸 문제는 이렇게 쉬운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라는 문장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주제문 한번 확인해 보세요. 더. 그러면 너무 쉽게 풀리죠. 답이 딱 나오죠.